아마 솔라나 디파이는 거의 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라나 보시면요.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 딱 1년 전이네요. 1년 대비해서 95%가 떨어졌습니다.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FTX 일 시작하자마자 거의 60%가 더 떨어졌죠. 문제가 뭐냐면요. FTX 핵이 세럼, 솔라나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덱스죠. 오더북 베이스 덱스인데 솔라나 덱스 세럼이 해킹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네, 솔라나 이 세럼 같은 경우는 거의 FTX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FTX를 위해 일을 한 그런 덱스 툴이죠. FTX가 솔라나를 그냥 마음대로 찍어냈다라는 정황도 발견이 됐고요. 네, 첫 번째 2월달 그리고 5월달인데 참 시간이 절묘하죠. 2월 달에 이렇게 대량 찍어내서 마켓에 덤핑을 했을 때는 그때 처음 윈터가 시작되죠. BTC와 이더리움 가격이 크래시를 하면서요. 그리고 5월은 테라 사태가 있었던 굉장히 가슴 아픈 달이죠. 여기에서 이 퍼드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인터널 FTX 프라이빗 키가 컴프로마이즈 됐는데 해킹을 당했는데 이 해킹을 당했으면은 프라이빗 키 사실 다른 솔라나 세럼이나 다른 FTX에 의해 개발된 디파이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심이 제공이 됐고 그리고 이게 사실임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럼은 사실 쌤이 얘기하기로는 가장 빠르고 싸고 강력하며 cross-chain compatible 그리고 truly fully trustless 정말 탈중앙화된 무신뢰성의 거래소이다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FTX가 지금 컴프로마이즈 해킹을 당한 상황에서 세럼 또한 해킹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뷰너럴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빨리 패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 액세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키가 FTX의 누군지도 모르는 한 개인 혹은 몇몇 사람이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FTX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 FTX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있는 판에 이 개발자가 이 업데이트를 허용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세럼에 있는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세럼 위에 지어진 디파이 그리고 세럼을 오라클로 쓰는 세럼에서 유동성을 끌어다가 토큰 수합을 하는 모든 디파이들이 전체 스탑이 됩니다. 왜냐면은 해킹을 당한 프로젝트에서 유동성 끌어다 쓰면 뭐합니까? 자기네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세럼을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누가 업데이트 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피터는 이제 덱서 애그리게이터인데 이런 데서도 우리들 세럼에서 끌어다오는 유동성과 그리고 토큰 교환 기능 다 턴오프 했다. 솔라나의 파운더가 이렇게 말하죠. 세럼을 빨리 포크해라. 저 이더리움을 포크한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이제 프로젝트도 포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열려있는 코드를 동일하게 협회를 한 후 거기로 유동성을 다시 보내라. 그래서 세럼을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은 솔라나 디파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으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냥 솔라나를 현재로서는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관심 있으신 분 아니라면은 이 망고맥스를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현재 포크를 해서 몇몇 프로젝트들과 유동성을 이전을 해왔고 그리고 주피터나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이 세럼 포크된 프로젝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로서 이러한 페어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솔라나가 그 뒤로 FTX로 우리들이 피해를 입은 게 별로 없다라는 블로그를 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솔라나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컨텐츠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서 사실 제가 읽으면서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게 그들의 이제 인텐션, 의도였겠죠. 몇몇 가지 볼게요. 솔라나 파운데이션은 캐시로 10억 정도, 13억, 14억 정도 되는 달러를 FTX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는 게 없다. 그리고 우리 FTX 알라메다에도 노출된 게 그렇게 크지 않다. FTX 알라메다가 솔라나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전폭적인 지지자였잖아요. 투자를 했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리턴을 받는데 그 리턴을 솔라나 토큰으로 받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2027년까지 FTX 벤처와 그리고 알라메다 벤처 2025년이네요. 이 경우는 솔라나 토큰을 주는데 linear monthly unlock이잖아요. 이 말은 매달 솔라나 토큰을 얘네들에게 보내기로
컨트랙트 약속이 돼 있다.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습니다. 80만 개의 솔라나를 계속적으로 FTX와 알라메다에 매달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현재 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월스트리트 베테랑 변호사의 새로운 CEO는 아마 대부분을 바로 마켓에 덤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에셋을 자산을 모두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 솔라나 마켓에 덤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볼게요. 솔렛 베이스 에셋 온 솔라나 이게 뭐냐면요. 솔라나가 만들어내는 랩 비트코인, 랩 이더리움입니다. 제 WBTC, WETH가 더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WBTC 같은 경우는 중앙화되어 있지만 이 빅코와 여러 10명의 파트너들이 조인을 해서 유저들이 BTC를 락업을 하면은 그 락업된 BTC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정확하게 1대1로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WBTC를 민팅을 해요. 그래서 1대1 백업이 완벽하게 처리가 돼 있는 그런 랩 토큰이고요. 솔라나에 들어가 있는 BTC와 이더리움은 솔렛, 소 BTC, 소 이더리움 전 처음 알았어요. 이 솔라나 자체적인 BTC와 이더리움 랩 토큰이 있었네요.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FTX에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던 랩 토큰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FTX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그냥 토큰을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유저들이 비트코인을 FTX, 현금이죠. BTC와 이더리움은 유동성이 빵빵한 현금에 가까운 자산이에요. 이거를 FTX에 맡기면 FTX가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는 이 소 BTC, 소 이드를 유저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토tal 서플라이 볼까요? 16,000개 있고 50만 개 정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40 million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거의 800 million이에요.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날아간 건데 솔라나에서는 40 million이라고 잡았네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무너진 가격으로 BTC를 현재 200만 원에 사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이 이코시스템 블로그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솔라나가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마켓 메이커가 여전히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온체인 데이터는 좀 다른 지표를 가리고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도 솔라나를 더 이상 스테이킹하고 싶지 않다. 이 솔라나를 스테이킹을 많이 안 할 경우 네트워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라나에서 한 게 뭐냐면요. 이 스테이킹을 미뤘어요. 주변에서도 좀 들리긴 해요. 솔라나를 스테이킹을 해서 이번에 언락킹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게 있는데 아마 좀 솔라나 전체적인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는 만큼 파운데이션에서 조금 여러 발리데이터와 입을 맞춰 이 언스테이킹 스케줄을 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라메다 리서치나 FTX에서 어느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은요, 제가 이 링크 공유 드릴게요.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다른 여러 프로젝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원인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네요. 네, 이거는 한국 뉴스 페이지인데요. 컨텐츠라는 곳이에요. FTX에 투자한 기업들과 그 기업 가치 밸류인데요. 패러다임과 테마섹, 온테리어 티처 펀드 등이 가장 비싼 가격에 투자를 했네요. 거의 2천억, 3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섹과 C캐피탈, 중국계 유명한 회사죠. 블랙락도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이 투자자들이 아마 대부분 공식적인 공지를 내진 않았지만 아마 그냥 영으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앱토스, 무브 랭귀지 베이스한 체인이죠. 앱토스를 FTX 벤처가 투자 라운딩을 리딩을 했습니다. 거의 2천억 가까운 돈을 투자 라운딩 펀딩을 받는데 FTX 벤처가 가장 큰 돈을 투자를 했고 앱토스 생태계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지금 테라, 셀시우스, 블록파이, 호들넛, 누리, 알라메다, FTX 다 날라갔는데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
넥소, 크립토닷컴, 후오비, OKX, 비프넥스, 테더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크립토닷컴, 후오비, OKX 부분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크립토닷컴의 파운더와 팀에서는 현재는 우리 장부 정말 튼튼하고 파이낸셜리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거는 다 퍼드고 루머다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기는 저희 바이낸스 CG가 장펑이 우리 거래소 투명하게 운영하자. 그러면서 이제 Merkle Proof of Reserve 방식을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동참한 거래소들 중에 크립토닷컴이 하나였는데 그 크립토닷컴 거래소에 다른 중국계 거래소를 봤을 때 얘네들이 조금 웃긴 트랜잭션을 만들어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거는 크립토닷컴에서 거의 한 5천억에 가까운 돈을 Gate.io 다른 중국계 거래소죠. 실수로 보냈습니다. 파운더가 해명을 하기로는 우리들이 실수로 5천억을 보냈다. 근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민한 시기인데 이런 잘못된 이 리저브 프루프를 하는 시기에 이런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혹시 거래소들끼리 서로 돈 빌려주고 돈 받으면서 자기네들 이 정도 돈이 있다. 리저브를 프루브 증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 거죠. 만약에 이 크립토닷컴이 파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래소들, 작은 거래소들도 연달아 줄줄이 파산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여러 거래소들이 파산을 했을 경우 바이낸스와 몇몇 거래소만 살아남고 이거는 반독점 규제에 직접적으로 레이더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나 여러 거래소들이 여러 나라에서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FTX 파산 이후 반사 이익을 받는 것도 생겨나고 있죠. 저 CG 같은 경우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라는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트러스트 월렛은 바이낸스가 한 몇 년 전에 인수한 non-custodian 지갑인데요. 이 non-custodian 지갑을 엄청나게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거래소에 맡긴 자산은 네 자산이 아니다. 그러니 non-custodian 월렛의 자산을 보관을 해라. 라면서 이제 자회사죠. 트러스트 월렛을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non-custodian 월렛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거는 메타마스크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설명드릴게요. 탈중앙화된 지갑이 없으신 분은 다음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BSC 체인에서도 계속적으로 푸시를 합니다. 우리들이 몇 년간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는지 봐라. 이더리움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거래 수수료는 싸다 라고 하면서 어답션과 브랜딩 어웨어니스에 푸시를 하고 있죠. 바이낸스 체인뿐만 아니라 디파이 프로젝트들도 조금 더 많은 볼륨과 어답션을 가지고 왔었어요. 보시면은 그 볼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DYDX 같은 경우는 거의 40% 정도가 뛰었어요. DYDX는 이제 FTX 같은 중앙거래소에서 옵션 트레이딩 하던 분들이 중앙거래소에 문제가 많구나 하면서 탈중앙거래소로 넘어간 거죠. GMX, DYDX 둘 다 저희 옵션 트레이딩이 가능한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덱스에 대한 볼륨도 늘었습니다. 탈중앙 거래소로 중앙 거래소에서 진행되던 볼륨이 많이 넘어온 것을 의미하죠. 보시면은 유니스왑이 한 달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볼륨으로 늘었고요. 커브는 스테이블 스왑 토큰 거래소입니다. 9배 가까운 이제 볼륨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팬케이크스왑은 BNB 체인의 덱스이고요. 이렇게 이더리움의 DApp들이 많은 볼륨과 그리고 트랜잭션, 유저들의 증가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보시면요. 솔라나는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TVL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한 달 대비해서 대부분의 유동성들이 솔라나 체인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디파이 라마의 Sex Transparency 보시면요. 중앙 거래소들이 자신들의 이제 Merkle Proof of Reserve를 하면서 장부를 다 열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요 디파이 라마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낸센에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일정 어느 토큰으로 장부가 이루어졌는지 트레저리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죠. 솔라나 생태계도 망가져졌고요. 그리고 현재 유저들의 투자 심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CG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Let's rebuild it. 다시 재건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FTX로부터 끼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바이낸스가 Recovery Fund, 산업계 회생 펀드를 출시를 할 거다. 이 출시를 하는데 누구든 참여를 하는 것을 환영을 한다. 캐시만 있다면. 캐시 들고 와서 현재 능력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는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들이 도와주자. 으쌰으쌰 해서 얘네들을 살려보자 라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저스틴 선은 바로 동참을 합니다. 트론과 후오비 글로벌 폴리니엑스 다 저스틴 선이 인수한 거래소예요. 지금 바이낸스를 돕기로 했다.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리커버리 펀드에 우리들 참여해서 돈을 투자를 하겠어 라고 가장 먼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블로그를 찾았는데요. 이 김고래라는 부분의 블로그예요. 여기서 코인업계의 유행과 상임이사국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 트론도 상임이사국 자격을 받겠지.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이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적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 체계를 맺어요. 세계적 동맹 체계를 맺고 그 동맹 체계가 전 세계의 시장 개방 그리고 안전한 해상 운송, 에너지나 자원에 대한 개발과 접근을 모든 국가들에게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맹 체제를 맺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그리고 달러가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현재 이 CG가 인더스트리 리커버리 펀드를 출시하면서 CZ와 바이낸스는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른 이 블록체인과 탈중앙 생태계를 지키는 그런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트론은 가장 먼저 캐시를 제공을 하면서 유엔으로서의 자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바이낸스와 CZ가 정말 미국과 같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주체로서 성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재미삼아 얘기한 거고요. 문제가 많이 있죠. 블록 미디어에서 가져왔습니다.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FTX 사건을 보니 우리 정부 주체들이 빨리 세심한 규제, 보다 촘촘한 규제를 최대한 빨리 이 탈중앙 생태계와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의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표출을 했고요. 한국 또한 자기 발행 코인을 한 거래소들과 프로젝트, 사실 자기 발행 코인을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모든 가상화폐가 자기 발행 코인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위메이드나 위믹스 같은 L1 토큰들, 그리고 거래소 BNB 토큰이나 후오비 토큰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워렌도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미국 상원 이용이죠. FTX와 이 바이낸스의 독재적인 행보를 보니 우리들 정말 FEC와 최대한 빨리 협력을 하여 가상화폐의 규제를 도입을 하고 Financial Stability와 Protect Consumer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규제를 빵빵하게 크게 하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전달드린 여러 피해를 본 기관, 투자자들, 프로젝트 외에도요.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헤지펀드, 디파이 프로젝트, 웹3, 마켓메이커 등등 이번 FTX 파산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두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보다 넓은 범위로는 이제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에서 LP, 유동성 공급자로 운영을 하시던 분들 혹은 디파이 나 솔라나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테라 사태와는 다른 방향으로 무너져 버린 이 FTX 사건은요. 탈중앙 프로젝트 서비스와 어답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중앙 기술과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FTX 사건으로 제가 생각하던 미래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미뤄지는 거 아닌가 하는 회의감과 그리고 두려움이 사실은 조금 들기도 합니다. 테라스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디파이나 여러 탈중앙 서비스 플랫폼들의 어답션을 들고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유동성 자체가 고갈이 되고 투자자, 기관들이 더 이상 이렇게 혁신적인 웹3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웹3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이런 베어마켓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디파이,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들, NFT 거래소들이 현재로서의 발전에서 그대로 멈출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 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가상화폐 투자자들 그리고 디파이 유저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관련 업데이트는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non-custodian 월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 그 부분 꼭 살펴보시고 중앙거래소에서만 자산을 운영을 하시고 보관하시던 분이라면은 자산 분배를 좀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디파이였고요.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